안녕하세요. 자, 사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1번 볼게요. 원래 문제 1번 보고 2번 봐야 되는데, 그쵸? 그냥 쟁점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좀 더 쟁점이 적은, 그 중에서 적은 2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꿔서 1번을 보는 차례입니다. 자, 문제 1번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가 나온 요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경찰서장 갑은 자,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 중 미해결된 사건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자, 임용권자 을로부터 근무 성적이 임용권자가 을이에요. 을로부터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 평가를 받아서 직위해제되었다. 직위해제 나오면은 그쵸, 항상 나오는 게 그쵸. 이 사람들과의 관계 공법상 근무 관계네. 그럼 특별 권력 관계 또 하나 뭐 극히 불량하다.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 이거 어떻게 봐야 불량한 거야? 판단여지. 그쵸? 판단여지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자, 갑은 다른 구역에 비해 자기의 관할 구역의 범죄 사건 미해결률이 오히려 낮음에도, 그쵸? 자, 여기 미해결된 사건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았는데, 오히려 뭐, 범죄 사건 미해결률이 오히려 낮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금성적이 불량하다를 평가를 받은 것은 관할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된 을의 사촌동생 병을 선처해달라는 을의 부탁을, 그쵸? 야, 좀 봐줘라. 내 동생이다. 근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은 소장심사위원회에 을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 항고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문제에서 1번에서도 2번 문제에서도 봤다시피, 그죠? 자, 이렇게 자, 직위해제 처분이나 징계라든지 직위해제 처분에서 다투려면은 법원에 가려면은 항고소송 전에 반드시 소청심사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쵸, 소청심사 이미 거쳤어요.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자,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갑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약사항을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갑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약사항 요 관련된 부분이 바로 뭘 물어보고 있는 건가요? 특별 권력 관계죠. 특별 권력 관계. 판단 여지는요. 판단 여지는 아니죠. 판단 여지는 뭐 그렇죠. 직무 수행이 뭐 전적이 부족하다. 뭐 이런 표현 나올 때 그게 이제 판단 여지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 뭐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 요 때문에 즉 공법상 근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즉 특별 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제약사항 검토하라. 그러니까 결국 특별 권력 관계 때문에 사후심사 가능하냐 안 가능하지 않느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자,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 여부 그리고 위법성의 정도를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쟁점이 두 개다 보니까 앞에 거는 쟁점이 하나니까 10점, 밑에 거는 쟁점이 두 개니까 20점 정도가 나온 겁니다. 자,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결국 직위해제 처분 딱 우리가 봐도 위법하죠. 왜? 아니 범죄 해결률이 너 왜 이렇게 낮아? 너 이렇게 일 더럽게 못하네? 그래서 직위해제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뭐 범죄 미해결률이 딴 데보다 엄청 높은 거야.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직위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위법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위법한 경우를 어떻게 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냐. 결국 뭐 그죠? 그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서 그죠?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도 부족하다고 지금 포섭을 잘못한 거죠. 너에게 네가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판단 여지를 줬더니 엉터리로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한 경우 요것 때문에 이제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 여지 한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 판례에 따르면은 그죠? 재량의 일탈남용에 의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 여부 볼 때는 우리가 판단 여지 한계를 넘어서서 위법이다. 이 부분을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법성의 정도도 물어보고 있죠. 위법성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의 정도가 나오니까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위법성의 정도를 검토하라 했으면 결론은 뭐 취소 사유다 또는 당연 무효다 이걸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한 기준에 대한 학술 판례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그래서 뭐 학설 여러 개 쭉 쓰고 마지막에 판례 중대명백설 딱 쓰고 우리 검토도 중대명백설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하긴 위법한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뭐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양거로 3번입니다. 직위해제된 갑은 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오히려 직위를 다시 부여받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일반의 인식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쵸?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직위해제 처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 억울하다고 해서 이거 막 들이받고 막 그러면은 다른 걸 이유로 해서 막 뭔가 더 밉보여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진짜 억울하긴 하지만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도 미안해. 내가 그동안 오해했었네. 미안해. 빨리 다시 자, 원대 복귀시켜주고
앞으로 더 잘해줄게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흘러가야죠. 그래서 뭐 이 경우도 갑은 참은 겁니다. 에이 내가 억울하긴 한데 여기서 들이받는 것보단 참는 게 낫겠다 해서 참았어요. 안 참았더니 뭐야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된 뒤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자 원래 이렇게 3개월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쵸 아예 면직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적법한 동의를 거쳐 또 적법한 동의를 거쳐 전혀 하자가 없네. 적법한 동의를 거쳐서 직권 면직되었다. 잘린 거야. 헐. 자, 이 경우 처분 자체에 대한 갑의 법적 대응 방법을 검토하라. 근데 이렇게 법적 대응 방법을 검토하라 이렇게만 띡 나오면은 법적 대응 방법 온갖 게 다 나와요. 막 헌법재판소도 나오고 막 온갖 게 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쵸 일단 깔끔하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즉 뭐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일단 뭐 적법한 경우가 아니니까 위법하다고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적법한 경우가 아니니까 손실보상은 문제가 안 되고요. 또나 위법한 처분이긴 하지만 자 그로 인해서 나오는 손해 그거까지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즉 손해정보제도는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손해정보 무슨 뭐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든지 뭐 국가배상 청구, 손실보상 청구 이런 거 아예 쓰지 마라. 그래서 처분 자체에 대한 이 말뜻이 사실 그거예요. 처분 자체를 다투는 거, 즉 처분 자체를 다투는 거니까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려면 그렇죠. 처분 법원이 해결 안 해주는 것만 헌법재판소가 보충적으로 해결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처분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검토하라. 그러면 결국 항고소송을 검토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손해정보제도는 그렇죠. 처분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취소시키거나 무효로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거는 놔두고 그걸로 인해서 생긴 손해만 이제 전부 받는 게 손해정보제도니까요. 그래서 처분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라. 그러면 항고소송을 검토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쟁점이 뭔가요? 그거예요. 그거. 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오히려 직위해제 처분도 처분이고요. 직위해제 처분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직권면직 된 거 또 하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 두 개 가지고 처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문제는 뒤에 있는 직권면직 처분은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법에 따라서 3개월 지났는데도 직위 부여받지 못했네. 그러고 나서 징계위원회에 적법한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직권면직 처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직위해제 처분만. 그렇죠? 직위해제 처분은 판단 유지 한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요것만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자, 뒤에 건 아무 문제 없고 앞에 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요걸 다투고 싶죠. 요걸 다투고 싶은데 뭐 문제는 자, 요 직위해제 처분 나오고 나서 직위해제 처분 받았다는 거 알고 나서 3개월이 경과됐어요. 그렇죠? 자,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지나면은 불가정력이 발생하죠. 끝이에요.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정력이 발생해서 이 직위해제 처분은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이어서 나온 직권면직 처분, 요걸 다투어야 되느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뒤에 나온 직권면직 처분은 전혀 하자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하자 승계죠. 하자 승계. 얘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하자를 승계된 걸로 봐서 이걸 다투면서 여기에 위법을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3번 문제는 뭘 써라? 그쵸. 하자 승계가 인정될 것이냐. 하자 승계 그 부분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배점이 20점이나 되죠. 20점. 따라서 뭐 하자 승계에 관한 그쵸. 학설들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써줘서 답안 분량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참조 조문 볼게요. 자, 경찰공무원법입니다. 자, 22조 1항 볼게요. 직권면직 22조 직권면직 1항. 경찰 공무원이 다음 갖고 일에 해당될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자 국가공무원법 17조 1항 1호 3호 내지 오후 일에 해당될 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밑에 국가공무원법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국가공무원법 1호 오후가 뭡니까? 그쵸? 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역시 국가공무법에도 돼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75조 3, 3항의 규정에 따라 자,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받고 이제 대기명령 받아요. 근데 그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 능력의 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직위해제 규정이죠. 직위해제 규정도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돼 있죠. 그래서 어느 한 행위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능력이 극히 나쁜 자 뭐 이렇게 하고 그걸 직위해제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뭐 그쵸 뭔가 나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직권 면직되게끔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다 이런 거 뭐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특별 권력 관계 그쵸? 과연 공무원 신분이 무슨 제약을 가져오느냐, 즉 특별 권력 관계를 쓰라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뭐 공법상 근무관계로서 특별 권력관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지 그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별 권력관계에 의의 써주시고 특별관계의 의의 가장 중요한 건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다. 그리고 나서는 특별 권력관계가 과연 인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인정 여부를 써주시면 되죠. 바로 이 인정 여부가 바로 사법심사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인정 여부 써고 인정 여부 관련해서 학설 판례, 그렇죠? 학설 판례 그리고 검토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안의 경우, 그렇죠? 설문의 해결에서 사안의 경우에는 특별관계,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관계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렇죠?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이 경우에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에서는 그렇죠? 이미 소청 심사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항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여부 그리고 그 위법성의 정도를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쟁점이 두 개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의 소재에서 그쵸. 자, 사안의 경우 그쵸. 갑을 뭐 이렇게 써주면서 자, 요게 바로 위법한지 판단 여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자,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인지 아니면 당연 무효인지 그거 두 개를 문제의 소재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목차는 뭐 쟁점이 두 개니까 그쵸. 그다음 목차는 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여부 하나 써주시고요. 그다음 쟁점 위법성의 정도. 그래서 별도의 목차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여부 관련해서 판단 여지 부분을 우리가 쭉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판단 여지 의 그리고 판단 여지 인정 여부 그리고 인정된다 치면은 그 인정 범위 쓰고 여기에 범위 해당하느냐 그래 비대체적 결정으로서 범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한계를 지켰느냐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위법하다 결론 내리시면 되고요. 위법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그렇죠. 중대 명백설 그렇죠. 뭐 명백성 보충 요건설 뭐 그런 거 쭉 학설 써주고 그러고 나서 검토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처분 자체에 대한 자, 갑의 대응 방법, 그렇죠? 갑이 뭔가 항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느냐, 하자 승계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에서, 그렇죠? 이 경우는 뭐 처음에 나왔던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 불가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따라서 직권 면직 처분을 다투면서 직위해제 처분에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하자 승계가 문제된다. 여기서 하자 승계가 문제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 전에 조심하셔야 할 게 하자 승계 나오면 항상 전제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전제조건 처취불적이죠. 처취불적. 그래서 자, 두 개 다 뭐 선행처분, 후행처분 둘 다 처분이어야 된다. 그리고 선행처분에는 취소 사유만 있어야 된다. 즉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행처분에는 불가정력이 발생했어야 된다. 그리고 후행처분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자승계의 인정 여부 관련해서는 그 하자승계 관련해서 그냥 학설 써주시면 돼요. 학설 그리고 판례 검토죠. 검토. 그래서 우리 단문에서 하자승계 관련해서 봤던 그 단문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자승계 관련은 그거죠. 뭐 전학, 그쵸? 전학하자마자 인물이 시추 닮은, 그쵸? 판검 만나서 된통 당했네. 자, 전학하자마자 그 중간에 뭐 했나요? 인물 시추 닮은 판검을 왜 만났나요? 구속돼서, 그쵸? 구속돼서.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하자승계 부분은 그쵸. 전제 빠뜨리지 마시고 전제 조건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학설 써주셔야 되죠. 학설은 뭐 하자승계론이 있고요. 또 하나 구속역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승계론과 구속역설 두 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특히 구속역설에 관련해서는 한계를 빠뜨리지 마시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적 한계, 대물적 한계, 시간적 한계, 추가적 한계. 특히 추가적 한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뭐 여기서 바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단어가 나오니까요. 예측 가능하고 수인 가능할 때만 그때만 후행처분이 구속력을 받는 거고 예측 불가능하다 수인 한도를 넘었다 싶으면 후행처분은 구속되지 않는다. 즉 하자 승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하자 그 구속역설에서는 인물시추 요걸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 봐주시면 되고요. 자, 판례는 원칙적으로 하자승계론의 입장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그죠.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론이 아니라 구속력 이론을 따른 듯한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검토도 판례하고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자승계론이 타당하지만 그죠. 하자승이 타당하지만 수인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 그런 이론을 도입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 내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그죠. 판례는 몇 개 하자승계 인정한 거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하자승계를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서도 판례는 하자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어. 직위해제 받았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막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참았어. 참았더니 나중에 가서 더 안 좋은 처분이 내려졌어. 그리고 전에 있던 처분은 불가장력이 발생했어. 이때 이 억울한 사람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판례는 하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불가장력이 발생했으면 끝. 후행처분은 적법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선행처분은 문제가 있네. 근데 어쨌든 그때 빨리 문제 안 삼았으니까 불가장력 발생해서 손 못 대. 그럼 하자 승계된다는 걸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뭐하러 봐줘. 하자 승계 안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판례는 이렇게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모든 사례집이 다 마찬가지인데 판례를 따르지 않고, 그렇죠? 판례가 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 하자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판례와 다른 태도를 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판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판례에 의하면은 뭐할 것이다.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설로 들어가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죠. 자, 과연 이 갑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무슨 제약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자, 사안에서 국가와 갑, 경찰 공무원, 갑의 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죠. 바로 공법상 근무관계, 즉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의 일종인 바. 자,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오늘날에도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왜? 전통적인 특별관계 이론이 바로 사법심사 못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법심사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인데, 결국 전통적인 특별관계 이론이 오늘날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즉 이걸 미술 즉으로 바꾸면 되죠. 즉 사법심사 가능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문제 소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별관계의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란 뭐 이렇게 종류도 막 써줬지만은, 그쵸?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가시면 되죠. 자,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된, 그쵸?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된으로 봐지고, 자, 성립된 뭐, 그쵸? 특별 권력 주체와 여기서는 임명권자죠. 특별 권력 주체와 그 구성원과의 관계로서 뭐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쵸? 법치주의 배제죠. 법기사, 법률유보, 기본권 제한, 그리고 사법심사가 다 배제되는, 법치주의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관계 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치가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통적인 특별관계 지금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이제 학설 판례 검토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즉 사법심사 가능성이죠. 그래서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 보시면 됩니다. 자, 학설은 뭐 인정하지 않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일반 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의 차이를 인정하여, 그렇죠? 특별권력관계 긍정설 있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 부정설로 갈게요. 자, 실질적 법치주의 때문에 뭐 특별관계를 부정하는 부정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수정설이죠. 수정설. 그래서 기본관계와 업무수행관계, 아까 봤던 경영수행관계랑 똑같아요. 경영수행관계로 그냥 통일하시면 됩니다. 자, 경영수행관계로 구별하여, 그쵸? 구별하여 결국 경영수행관계, 즉 후자에 대해서는 특별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그쵸? 수정설이죠. 수정설. 이렇게 학설, 긍정설, 부정설, 수정설, 학설 3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판례입니다. 판례는, 그쵸? 아까 그거 봤던 2번 문제에서 봤던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서울교육대학 학장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긍정함으로써 뭐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그 판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판례는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뭐 사법심사를 긍정한다. 특별권력관계, 아까 그 판례죠. 뭐 서울교대 학장의 퇴학 처분. 서울교대 학장의 퇴학 처분에 있어서도 사법심사를 긍정했다. 결과적으로 뭐, 그쵸? 특별권력관계를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 자,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였다.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부정. 그렇죠? 그래서 판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검토입니다. 검토 당연히 인정 안 됩니다. 논거는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자, 실질적 법치주의 이것 때문에 뭐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뭐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걸로 봐줄 수는 있다. 이를 특별행정법 관계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특별거래관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특별행정법관계는 법치주의가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심사는 긍정된다. 사법심사가 긍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사법심사가 긍정되니까 그렇죠. 갑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쟁점이 하나니까 그렇죠. 바로 밑에 설문의 해결 이게 사안의 적용 사안의 경우 그렇죠. 사안의 경우 갑은 결론이 뭐다?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으로 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위법 여부 그리고 위법성의 정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소재 두 가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법 여부와 위법성의 정도 이 두 개를 문제 소재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인 자, 공무원법 참조조항은 주어졌죠? 참조조항은 주어졌으니까 그거 그대로 옮겨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후가공법 73조의 3 제1항 제2호는 뭐 불확정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재량과 구별되는 판단 여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 여지 한계 위반으로 위법한지 위법하다면 그 위법의 정도는 어떠한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첫 번째 판단 여지에 관계에 관한 부분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단 여지의 한계 위반으로 위법한지 요거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법하다면 그 위법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요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 여부입니다. 여기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여지가 문제되니까 판단 여지와 관련된 거 쫙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판단 여지에 의 쓰고 그리고 판단 여지를 별도로 인정할 것이 말 것인지 인정 여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인정 범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판단 여지론이란 뭐 행정법규의 요건상의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기관은 일정한 포섭의 자유가 인정되어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 또는 그러한 이론을 말한다. 그래서 판단 여지에 의를 써주시고요. 자, 재량과의 구별 여부, 즉 다른 말로 뭡니까? 판단 여지, 인정 여부. 판단 여지라는 별도의 개념. 인정 여부죠. 판단 여지 개념의 인정 여부. 판단 여지 인정 여부입니다. 자, 학설 인정하자, 인정하지 말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인정하지 않는다. 부정설 먼저 볼게요. 뭐 판단 여지든 재량행위든 뭐 다 심사가 동일하다. 그래서 판단 여지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부정설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에 대한 문제지만 자, 재량은요. 재량은 법률 효과의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재량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판단 여지를 인정하자는 긍정설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판례입니다. 자, 판례는 뭐 판단 여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판례는 재량의 일탈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판단 여지를 뭐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 있다. 즉 뭐 부정설이에요. 그래서 판단 여지라는 별도의 개념을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하지 않고 판단 여지 한계를 넘어섰을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재량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이렇게만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설의 입장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부정설. 하지만 생각건데 그냥 검토예요. 검토. 그쵸? 그냥 붙여서 쓴 거예요. 우리 따로 목차를 판례하고 그 다음 검토 별도 목차로 떼서 생각건데 뒷부분부터 써주시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생각건데 여기 바로 검토예요. 검토. 자, 판단 여지와 재량은 그쵸? 뭐 요건의 문제인 판단 여지와 그리고 효과. 그쵸? 법률 요건이냐 법률 효과냐. 자, 효과의 문제인 재량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그쵸? 판단 여지를 긍정하는 견해,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영역 범위죠. 범위. 판단 여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구비 예정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비 예정에서 인정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구비 예정, 그래서 구속적 가치평가, 인사평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처럼 뭐 현저히 뭐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느냐 마느냐, 근무 성적이 불량하느냐 마느냐 그런 게 그냥 구속적 가치평가. 그런 게 비대체적 결정이죠. 그런 게 비대체적 결정이고 구속적 가치평가는 그쵸. 어떤 특별위원회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거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구비 예정, 구속적 가치평가 있고 그 다음에 비대체적 결정 그죠. 아까 봤던 인사평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구비 예정, 미래 예측적 결정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정책적 결정. 그래서 구비 예정 4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에 해당한다? 자, 사안의 경우는 공무원 관계에서의 근무평정이죠. 근무평정에 관계되는 거니까 인사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대체적 결정 영역에 해당하므로 판단 여지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4가지가 있다. 구비 예정이 있다. 그리고 여기 사안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입니다. 한계. 판단 여지 한계. 역시 한계 4가지 써주시면 되죠. 1절 사구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1절 사구 1111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절차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절 사구 자, 사실 판단 이런 거
정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1절 4, 9, 9, 9 자 구성 그쵸? 구성기관 판단기관이 제대로 구성되어야 된다. 적법하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 요 네 가지가 한계가 되는 겁니다. 요거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안에서는 어겼느냐? 어겼죠. 왜? 자 임용권자 을은 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함을 이유로 직외 처분을 하였는데 뭐 갑의 관할구역에서 범죄 사건 미해결률이 높다고 해서 했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낮죠.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의뢰처분은 뭐 평등 원칙에 반한다. 평등 원칙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한계 네 가지 중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자, 행정법상 일반 원칙 뭐 있나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대표적인 게 부자신비. 네, 부자신비인데 평도 들어가죠. 부자신비평. 그래서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도 헌법상 이게 다 헌법상의 원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행정법상 일반 원칙에 평등 원칙도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구속의 원칙 근거를 뭘로 봅니까? 판례는 자기구속의 원칙 뭐 때문에 자기구속을 당한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때문에 당한다. 그렇죠?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이런 게 이제 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자, 평등 원칙에 반한다. 바로 뭐 그렇죠? 판단의 여지의 한계인 그렇죠? 1절 사고 중에 1 행정법의 일반 원칙 여기에 반하는 거예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하나인 평등 원칙에 반하는 거니까요.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건 그거죠. 자, 범죄 미해결률이 높으면은 그렇죠. 범죄 결률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겠죠. 너 왜 제대로 일 안 했어? 하지만 그 해결률이 범죄 미해결률이 낮다. 제대로 일을 열심히 했다 싶으면은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야겠죠. 그런데 똑같이 다른 사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막 표창도 받고 막 상도 받고 막 승진하고 하는데 나도 똑같이 잘했는데 왜 나한테는 불이익을 줘? 그렇죠? 같은 걸 다르게 취급하고 있죠. 당연히 평등 원칙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평등 원칙에 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분명히 자 범죄 해결률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봤죠. 사실 판단 완전 엉터리로 한 거죠. 범죄 해결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으니까 너 근무 성적 아주 불량하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사실 문제, 사실 판단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걸로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한계, 일반 원칙이나 또는 사실관계 판단 요 문제 때문에 결국 판단 의지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도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법한 거 맞아요. 위법합니다. 자, 위법하면 그 다음은 봐야 될 건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냐 당해 무효냐 그걸 하나 더 물어보고 있죠. 자, 그걸로 넘어갈게요. 자, 위법성의 정도는 항상 그죠.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학설 5개죠. 5개입니다. 그래서 뭐 중대 명백하게 그죠. 명중을 유명하신 스님을 구조했어야 되는데 구조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대 명백하게 명중을 구조했어야 했습니다. 학설 5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대 명백설. 여기 나오죠? 중대 명백설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자 들어가는 거죠? 바로 뭐 명백성 보충 요건설. 명백성은 보충적으로만 요건으로 봐주자. 명백성 보충 요건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따지자. 구체적 가치 영향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사 의무설 5개 학설 이름을 중대 명백 명중 구조 다다닥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학설이 대입하고 있으나 이것도 뭐 그쵸 칸이 어느 정도 분량이라든지 그 밖에 뭐 칸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학설에서 별도의 목차로 써주셔도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쵸? 학설 요게 짧게 뭉쳐서 써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줄 처리해서 쭉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별도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대한 따로 쓰고 싶다. 그러면 학설 해놓고 이 5개 학설 쓰고 그 다음에 판례 쓰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한꺼번에 딱 압축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학설 5개 쓰고 그 다음 판례입니다. 판례는 뭐 중대 명백설이죠. 기본적으로 중대 명백설의 입장이다. 명백성 부충 요건설을 가끔 취하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중대 명백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검토입니다. 학판검 학설 판례하고 그 다음 생각건대가 검토죠. 검토입니다. 검토는 뭐 중대 명백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길게 써있죠.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공정거래 안정 내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길어. 우리는 중대 명백설이 타당하다. 논거를 뭘로 봅니까? 검토에서 중대 명백설을 채택한 이유는 그렇죠. 양쪽 입장을 그냥 최대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최대한 뭔가 위법한 경우 있으면은 무효라고 봐주자. 이거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최대한 많이 해주자는 거죠. 그래야 뭐 불가능력이 발생하든 말든 1년 지나든 말든 언제든지 구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권리 구제 측면은 구제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웬만하면은 당연무효로 보지 말고 취소 사유로만 보자 하는 거는 뭐 그렇죠. 취소 사유로 봐야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죠. 즉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 요 두 개를 뭐 고려하는 조화시키는 그죠. 요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중대명백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 위법성의 정도 나오면은 우리는 검토는 중대명백설이에요. 판례에 따라서 중대명백설인데 그 동거는 뭐다? 그죠? 권리구조와 그죠?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중대명백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안의 검토. 자, 사안의 경우 자, 직외제처분의 하자는 뭐 그죠? 웬만한 거 당연 무효다 나오는 경우가 극히 적어요. 그런 거 말고는 다 그냥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직외제처분의 하자는 자, 중대한 하자이나 뭐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취소 사유로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문의 해결 볼게요. 설문의 해결은 뭐 앞에서 봤던 두 개의 쟁점을 한꺼번에 다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단 여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법한지 아닌지, 그리고 위법하다면은 그 위법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물어봤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을의 직외제처분은 판단 여지 영역에 해당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또는 뭐 그죠? 사실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위법하다는 거 결론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법하다면 그 정도가 뭐냐?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취소 사유다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처분 자체에 대한 갑의 법적 대응 방법 이 부분, 그리고 하자 승계 가능한지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소재입니다. 문제 소재. 자, 직외제 처분의 취소 기간이 도가 있으므로 3개월 지났죠? 3개월 지났어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직외제 처분의 자, 취소 기간이 도가 있으므로 자, 갑이 직권 면직 처분을 다투면서 후행 처분이죠. 이게 선행 처분, 직외제 처분이 선행 처분. 자, 후행 처분을 다투면서 자, 선행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이게 바로 하자 승계죠. 즉 하자 승계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게 문제점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쭉 써주시면 돼요. 먼저 전제 요건을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자 승계 전제 요건 써줍니다. 처취 불적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처분이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일 것. 그 다음 취. 자, 선행행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취소 사유만 있어야 된다. 즉 당해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처취 뭐 불가정력. 자, 선행행위에 선행처분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선행처분이라고 하는 걸 지금 깔끔합니다. 어쨌든 선행행위, 그쵸? 선행처분에는 뭐 불가정력이 발생했을 것. 자, 처취 마지막으로 적이죠. 자, 후행행위는 뭐 적법할 것. 그래서 자, 후행행위는 고유한 하자가 없을 것. 그렇죠? 후행행위는 적법할 것. 그래서 처취 불적 4개를 타닥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게 전제 요건인데 뭐 사안은 전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특별한 문제 없죠?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자, 사안은 전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탁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학설입니다. 학설 써주시면 돼요. 학설. 하자 승계 관련된 학설입니다. 그래서 학설 관련해서는 뭐 그렇죠? 하자 승계론 하나 쓰시고요. 그리고 구속력 이론. 이 2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하자 승계론은 자,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자, 동일한 법률 허가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법률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런가 하면은 자, 구속력 이론은 자, 연수된 행위가 자,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행위의 상대방이 일치하고 그쵸? 한 개 네 가지를 써주는 거예요. 한 개 네 가지. 그래서 뭐 대물적 한계,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그리고 대인적 한계, 행위의 상대방이 일치하고, 그리고 시간적 한계, 선행행위의 사실상태 법 상태가 유지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 한계. 자, 관련자에게 상대방에게 즉 예측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한다. 자, 구속력이 배제된다는 건 뭡니까? 선행처분의 불가정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후행처분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건 후행처분을 구속하지 못한다. 후행처분을 다투면서 선행처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하자 승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속력이 배제된다. 구속력 이론에서 구속력이 배제된다는 얘기는 곧 하자 승계 된다는 얘기예요. 하자 승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자 승계 인정된다는 얘기인데 표현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자 승계론과 구속력 이론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써주시면 되죠. 자, 판례 볼게요. 자, 판례는 뭐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론과 동일한 입장이죠. 그래서 동일한 법률 허가를 목적으로 하느냐, 동일한 법률 허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그쵸? 가끔 구속력 이론을 취한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 판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세 부과처분 사이, 그쵸? 양도세 부과처분 사이, 이게 과세처분이죠. 과세처분. 세금 부과시키는 거, 과세처분.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과세처분, 개과천선했다, 개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개과 사건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세 부과처분 사건에서는 뭐 수인 가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플러스 예측 가능성, 요 두 단어, 수인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바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하자 승계론의 입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끔씩 뭐 구속력 이론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인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자, 수인할 수 없는 피해, 불이익 그리고 예측 가능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뭐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자, 다만 이 사건에 관련된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지위계제 처분과 자, 직권면직 처분 사이에는 하자 승계를 부정하였다. 요 사건에 딱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요 판례도 우리가 써주셔야 됩니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는 뭐 이렇게 억울한 사람 있어도 다툴 수가 없게끔 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는 이 판례를 비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검토 볼게요. 자, 일단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에 관한 기준은 뭘로 할 것이냐, 그쵸? 그 부분부터 써줘야겠죠. 그래서 자, 두 개의 이론이 있는데 뭘 취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판례 비슷하게 가면 돼요.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하자 승계론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쵸? 때때로 구속력 이론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뭐 수인 가능성 또는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나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일반 법 원리를 도입하여, 너무 길어요.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인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 구체적 타당성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도 그러고 있죠.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론을 취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쵸,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죠. 검토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론이 타당하나 그쵸,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어떤 경우냐? 바로 이때 그쵸,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없는 경우 아니냐? 그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 승계돼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례하고 반대되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직위해제 처분. 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통상 다시 직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막 싸우고 하면 안 되죠. 다투면 안 되죠. 들이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하자 승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뭐 수인 한도를 넘는 권리 침해이므로 하자 승계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판례는 이 경우에 하자 승계를 인정 안 했죠. 근데 우리는 검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자 승계 긍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판례라서 그래요. 그런 판례 좀 빨리 바뀌어야 할 텐데. 자, 그다음 이제 4번 설문 해결입니다. 설문 해결입니다. 그래서 뭐 직위 해제 그리고 직권 면제 둘 다 처분이죠. 요 간에 하자 승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인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했죠. 그래서 갑은 직권 면제 처분에 대해서 자, 소청을 거친 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명백하게 판례가 있으니까 뒤에다 하나 이거 써주는 거예요. 그러나 뭐 판례에 따르면 하자는 승계되지 않아. 그렇죠? 위법을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번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